미국에 한국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주 대기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350세대 아파트인데 말이죠. 빈 방이 나오면 하루 만에 채워지고 재계약률은 98%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온다는 이 아파트.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직접 잠입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2월 한겨울,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입주민들이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난방비는 40%나 줄었고요. 비밀은 3000년 전 한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150년 동안 놓친 그 기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톰슨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쓰는 프리랜서 기자죠. 사실 저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서울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거든요. 그때 겨울 친구 집 바닥이 따뜻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 따뜻함이 그리웠지만 그게 온돌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인지는 몰랐습니다. 2023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뉴욕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부동산 시장 리포트를 훑어보던 중 이상한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새로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 경쟁률이 8대 1이라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LA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고 새 아파트면 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료 기자 한 명이 슬랙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LA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떠도는 이상한 소문이 있다면서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겨울인데도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입주민은 12월에 슬리퍼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돌아다닌다더군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또 과장된 마케팅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기자의 본능이랄까요? 8대 1 경쟁률이면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겁니다. 저는 바로 구글에 그 아파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더보라 3170. 이상한 이름이었죠. 검색 결과를 보니 한국 건설사가 지은 건물이더군요. 반도건설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리뷰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의 후기가 꽤 많았어요.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는데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따뜻하다, 아늑하다, 난방비가 적게 나온다. 한 입주민은 이렇게 썼더군요. 30년 동안 LA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편한 겨울은 처음이라고요. 또 다른 후기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손자가 놀러와서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있어도 감기 걱정이 없다고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기술적으로 특별한 게 분명했죠. 저는 곧바로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LA 출장 취재를 허락해달라고요. 편집장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파트 하나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하지만 제가 입주 경쟁률 데이터와 입주민 후기 링크를 보내자 생각이 바뀌더군요. 사흘 후 저는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월 LA는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낮 기온은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10도 아래로 떨어졌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더보라 3170단지로 향했습니다.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깔끔한 외관의 18층 규모였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2월인데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려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취재 중인 기자인데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 남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이었는데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는 5개월 전에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LA 여러 곳에서 살았지만 이 아파트가 제일 좋다면서요. 왜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겨울에 집에서 두꺼운 양말 신을 필요가 없거든요. 바닥이 따뜻해서 슬리퍼만 신어도 충분하죠. 아니, 사실 맨발로 다녀도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온돌이라고 하던데요. 한국 방식이래요.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난방비도 예전 아파트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대학 시절 서울 친구 집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때 그 따뜻함이 바로 이거였구나.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난방비가 얼마나 절감됐냐고 물었죠. 그는 지난달 청구서를 보여줬습니다. 예전 아파트에서는 겨울에 한 달에 $200 정도 나왔는데 여기선 $120밖에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의 40%가 줄어든 겁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단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8대 1 경쟁률, 한겨울에 반팔 입주민, 40% 절감된 난방비. 이 모든 게 온돌이라는 시스템 때문이라면 저는 반드시 파헤쳐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이걸 몰랐을까요? 3000년이나 된 기술이라는데 말이죠. 관리사무소 문을 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파트 리뷰 기사가 아니라 어쩌면 미국 주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취재 목적을 설명하자 흔쾌히 단지 안내를 해주겠다고 했죠.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이름은 데이비드 김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온돌 시스템 때문에 오신 거죠? 요즘 취재 문의가 꽤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2020년에 착공해서 올해 3월에 준공됐어요. 총 350세대인데 입주 신청자가 2,800명이 넘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8대 1이 맞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우리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주민들 입소문이 엄청났거든요. 한 세대 문 앞에 섰습니다. 데이비드가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얇은 반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12월인데 말이죠. 데이비드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마거릿 윌슨 씨예요. 입주하신 지 7개월 됐고요. 마거릿은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나 히터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인 미국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방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거릿이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LA에서 사셨다고 들었어요. 이 아파트는 어떤가요? 마거릿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산타모니카, 웨스트우드, 패서디나 다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만큼 편한 곳은 없었어요. 특히 겨울에요. 그녀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바닥을 걸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닥이 따뜻해요. 제가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는데 정말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섭씨 27도 정도 되는 것 같았죠. 마거릿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래요.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서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히터가 없어도 되나요? 마거릿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혀 필요 없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니까 방 전체가 따뜻해지거든요. 그것도 아주 균일하게요. 예전 아파트에서는 히터 근처만 뜨겁고 구석은 추웠는데 여기는 어디를 가도 똑같이 따뜻해요. 난방비는 어떤가요? 제 질문에 마거릿이 잠시 자리를 떠나더니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3개월 난방비 청구서였죠. 11월이 $115, 10월이 $80, 9월은 거의 없었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전 아파트에서는 11월에 $180 나왔어요. 지금은 거의 40% 가까이 줄었죠. 게다가 훨씬 따뜻해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주변 분들도 만족하시나요? 마거릿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층에 사는 5가구가 다 만족해요. 특히 아이 키우는 집은 더 좋아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아도 안심이거든요. 카펫 깔 필요도 없고요.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입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특히 난방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요.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90%라니 이건 엄청난 수치였죠. 마거릿의 집을 나와 다른 세대도 방문했습니다.
9층에 사는 40대 히스패닉 부부는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가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 아파트에서는 겨울에 바닥이 차가워서 항상 두꺼운 담요를 깔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아요. 15층에 사는 70대 은퇴교사는 더 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관절염이 있어서 추위에 민감해요.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잤는데 여기 이사 온 후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온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오는 길에 저는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이 온돌 시스템 설치하는 게 어려웠나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미국 건축 기준에는 온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우리 현장 책임자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누구죠? 제 질문에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이요. 반도건설에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 건물에 사무실이 있으시거든요. 인터뷰 원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만나고 싶습니다. 3000년 된 기술을 21세기 미국에 옮겨 심은 사람이라면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가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신대요. 단지를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3000년 지혜가 미국 주거 문화를 바꾸고 있는 현장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온돌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 했거든요. 구글에 온돌을 검색하자 수많은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위키백과 첫 문장부터 놀라웠죠.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으로 최소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3000년이요?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온돌의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열기가 통과하는 통로를 만들어 방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죠. 현대식 온돌은 온수 파이프를 사용하지만 기본 개념은 같았습니다. 바닥 복사열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효율성이었습니다. 여러 논문을 찾아보니 온돌은 일반 중앙난방보다 열효율이 30에서 40% 높다고 나와 있었죠.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온돌은 바닥부터 데우니까 열 손실이 적다는 겁니다. 게다가 바닥 복사열은 사람이 체감하는 온도를 더 높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왜 미국에는 없었을까요?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을 쓰고 있었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바닥 난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150년 된 중앙난방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다시 더 보라 3170단지를 찾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안내한 곳은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훈입니다. 반도건설 미국 법인 부사장이고 이 프로젝트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김성훈 부사장은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벽에는 건설 현장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도면과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가 커피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온돌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메모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3000년이나 된 기술인데 왜 미국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김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죠. 미국은 중앙난방 시스템이 너무 오래됐고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효율이 훨씬 좋잖아요. 제 질문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미국 건축업계는 보수적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게다가 온돌은 미국 건축 기준에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가받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김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현지 인력들이 온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닥 난방이 뭐냐고 계속 물었죠. 배관공들은 바닥에 파이프를 까는 게 이상하다고 했고 건축감리관은 누수 위험을 걱정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LA시청 건축과에서는 온돌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심사만 6개월 걸렸죠. 그 사이에 공사는 지연됐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포기하라는 압박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 질문에 김 부사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겨울에 집에 들어와서 신발 벗고 따뜻한 바닥을 밟는 그 느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걸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사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제가 두바이 유보라 타워 프로젝트를 마치고 미국에 왔을 때 첫 겨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호텔 방이 춥고 건조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때 생각했죠. 한국에 있었으면 따뜻한 방바닥에서 편히 잤을 텐데. 저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한국의 주거 문화를 전파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 결과는 만족하시나요? 제 질문에 김 부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주민들 반응이 증명해주잖아요. 90% 만족도, 8대 1 경쟁률. 이게 답이죠. 하지만 LA 건축업계는 아직도 관심이 없지 않나요? 저는 어제 느꼈던 의문을 던졌습니다. 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직은 그래요. 대부분 건설사들은 기존 방식을 고집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제 질문에 그가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LA 건축학회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더 보라 3170을 벤치마킹 사례로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에 받은 거였습니다. 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시애틀 부동산 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문의가 들어왔고요. 입주민들이 SNS에 올린 후기가 퍼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한겨울에 반팔 입고 지낸다는 얘기가 소문났거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3000년 된 한국 기술이 21세기 미국 도시 한복판에서 주거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이 사람이 있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김 부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차, 3차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전부 더 보라 브랜드로 갈 겁니다. LA에서 온돌이 표준이 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떠올랐죠. 미국은 왜 3000년 된 한국 난방 기술을 놓쳤나?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김성훈 부사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2020년 착공 당시 상황이 궁금했죠. 그는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었고 그날부터 3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 부사장의 목소리에서 당시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두바이 유보라 타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LA에 도착했어요. 반도건설은 미국 시장 진출을 원했고 저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겼죠. 한인타운 부지는 이미 매입한 상태였고 350세대 주상복합을 짓는 게 목표였습니다. 처음부터 온도를 계획하셨나요? 제 질문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 건설사가 짓는 건물인데 온돌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설계팀이었어요. 현지 건축사무소와 협업했는데 그들은 온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 미팅부터 충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 설계 책임자는 40대 백인 남성이었는데 바닥 난방 시스템 도면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대요.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중앙난방이 훨씬 저렴하고 검증됐어요. 왜 굳이 복잡한 시스템을 쓰려고 하죠? 김 부사장은 데이터를 준비해 갔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 효율성 자료, 에너지 절감 통계,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요. 하지만 미국 측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되는 게 미국에서도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였죠. 기후가 다르고 건축 기준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지 시공팀이었습니다. 김 부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백완공 팀장이 50대 멕시코계 미국인이었는데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 사람이 도면을 보더니 말했죠.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누가 이런 미친 짓을 생각했어요? 바닥이 뜨거워지면 발에 화상을 입을 텐데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화상이요? 김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돌의 원리를 전혀 몰랐어요. 바닥 온도가 섭씨 27도 정도로 조절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온수가 직접 바닥을 데운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김 부사장은 한국에서 온돌 전문 기술자를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3명의 기술진이 LA로 날아와서 직접 시연을 보여줬죠. 작은 방 하나에 온돌을 설치하고 한 달 동안 테스트했습니다. 현지 인력들을 초대해서 직접 체험하게 했고요. 반응이 어땠나요? 제 질문에 김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죠. 배관공 팀장이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편하네요. 우리 집에도 이거 깔고 싶은데요. 그때부터 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LA 시청 건축과였죠. 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2020년 3월 온돌 시스템 허가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런 난방 시스템은 우리 규정에 없습니다.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해요. 특별 심사는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소방 안전, 건물 구조, 에너지 효율, 위생 기준까지 모든 항목을 검토해야 했죠. 김 부사장은 매주 시청을 찾아갔고 수십 장의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건축 기준, 국제 사례, 안전성 테스트 결과까지요. 가장 큰 걱정은 누수 문제였습니다. 심사관들은 온수 파이프가 바닥 안에 있으면 누수가 생겼을 때 수리가 어렵다고 지적했죠. 김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0년간 온도를 사용한 아파트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누수율이 0.1%도 안 된다는 통계였죠. 게다가 현대식 온돌은 이중 안전장치가 있어서 문제가 거의 없어요.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 드디어 허가가 났습니다. 김 부사장의 목소리에 당시의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허가서를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혼자 소주를 한 잔 마셨죠.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온돌 배관 작업은 정밀함을 요구했는데 현지 인력들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2명이 상주하면서 직접 가르쳤어요. 파이프 간격, 온수 온도, 바닥 마감재 두께까지 모든 게 정확해야 했죠. 조금만 잘못해도 열분포가 고르지 않아요. 2021년 초 첫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김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온수를 틀고 12시간을 기다렸죠. 바닥 온도를 측정했는데 완벽했어요. 거실 구석구석이 섭씨 26도에서 28도 사이였습니다. 현지 감리관이 감탄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몇 번 지연됐지만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건물이 완성됐고 2023년 3월 준공 검사를 받았죠. 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검사관이 입주 예정 세대를 돌아보더니 물었어요. 이 아파트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그때 알았죠. 우리가 해냈구나. 전화를 끊기 전에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3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김 부사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20년 6월이요. 허가가 안 나오고 투자자들이 압박할 때요. 포기하고 일반 중앙난방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때 제 아내가 전화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건축을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요. 그 대답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김 부사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마친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입주민 만족도 90%라는 수치가 정확한지,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온돌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시 LA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데이비드 김이 입주민 설문조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였죠. 입주 6개월 후 전체 350세대 중 287세대가 응답했고 응답률이 82%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난방 시스템 만족도가 94%였습니다. 불만족은 단 3%였고 나머지는 보통이었죠. 구체적인 질문들도 있었는데 바닥 온도 적정성 92%, 난방비 만족도 89%,
실내 공기질 만족도 88%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불만족한 3%는 어떤 이유였나요? 그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온도 조절 문제였어요. 너무 뜨겁다는 의견이 2건, 너무 미지근하다는 의견이 1건이었죠. 하지만 그건 개인 취향 차이고 온도 조절기로 충분히 해결됐어요. 더 흥미로운 건 자유의견란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몇 가지를 읽어줬죠. 한 입주민은 이렇게 썼습니다. 30년 LA 생활 중 최고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발로 부엌에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또 다른 입주민은 건강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천식이 있어서 건조한 공기에 민감해요. 이전 아파트에서는 히터 때문에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를 3대나 돌렸죠. 그런데 여기는 바닥 난방이라 공기가 덜 건조해요. 약을 먹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의 의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겨울에도 거실 바닥에서 놀아요. 예전에는 카펫을 깔았는데 청소가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바닥을 닦으면 되니까 위생적이에요. 게다가 아이들 감기도 확실히 줄었어요. 저는 난방비 절감 데이터도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가져온 자료는 더욱 구체적이었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개월 평균 난방비가 세대당 월 128달러였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크기 아파트의 평균이 195달러였으니까 34% 절감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입주 경쟁률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1차 입주 때 8대 1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자가 500명이 넘어요. 빈 세대가 나오면 바로 채워지는 상황이죠. 웨이팅 리스트가 한 달에 5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제 질문에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입소문이에요. 입주민들이 SNS에 올린 후기가 퍼지고 있어요. 특히 인스타그램이요. 한겨울에 반팔 입고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죠. 저는 실제로 그 게시물들을 찾아봤습니다. 해시태그 더보라 3170을 검색하니 수백 개의 게시물이 나왔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죠. 한 게시물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12월인데 집에서 반팔 입고 아이스크림 먹는 중. 이게 바로 온돌의 마법. 또 다른 게시물은 난방비 청구서 사진이었습니다. 겨울 한 달 전기세가 110달러라는 내용이었죠. 댓글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저희 집은 220달러 나오는데요. 게시자가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온돌 시스템이라서 효율이 좋거든요. 한번 이사 와보세요. 데이비드가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입주민 중 23%가 지인 추천으로 들어왔대요. 친구나 가족이 여기 살면서 좋다고 해서 신청했다는 거죠. 이런 비율은 LA에서 매우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LA 건축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제가 몇몇 대형 건설사에 연락해봤는데 대부분 관심이 없었어요. 한 회사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검증이 더 필요해 보여요. 미국 시장에 맞을지 확신이 안 서요. 또 다른 건설사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중앙난방으로 해왔어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초기 비용도 더 들고요. 저는 그에게 난방비 절감 데이터를 보여줬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실제로 돈을 절약하는 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UCLA 건축학과 교수 한 분을 인터뷰했죠. 로버트 첸 교수는 지속가능 건축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더 보라 3170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첸 교수가 말했습니다. 온돌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 명확한 장점이 있어요. 바닥 복사열은 대류 난방보다 열 손실이 적거든요. 게다가 사람이 체감하는 온도가 더 높아서 실제 실내 온도를 낮춰도 충분히 따뜻해요. 이건 탄소 배출 감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왜 미국 건축업계는 받아들이지 않나요? 제 질문에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성이죠. 기존 시스템에 익숙하고 변화를 귀찮아해요. 하지만 입주민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달라질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효율과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94% 만족도, 34% 난방비 절감, 8대 1 경쟁률.
이 모든 숫자가 온돌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데이터를, 그리고 김성훈 부사장의 집념을. 그래야 미국 건축업계가 눈을 뜰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기사 초안을 썼습니다. 제목은 미국은 왜 3000년 된 한국 난방 기술을 놓쳤나였죠. 입주민 인터뷰, 만족도 데이터, 난방비 절감 통계, 김성훈 부사장의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5000단어가 넘는 장문의 기사였어요. 초안을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마크 톰슨 편집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항상 객관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틀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와서 얘기 좀 하자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편집장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는 기사 출력물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니퍼, 이 기사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당신은 한국 기술을 옹호하는 변호사처럼 쓰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명확하잖아요. 94% 만족도, 34% 난방비 절감. 이건 팩트예요. 편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팩트는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반대 의견을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왜 미국 건축업계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들의 논리는 뭔지 제대로 파고들지 않았죠. 그는 기사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은 한 건설사 임원이 관심 없다고 한 부분을 단 두 문장으로 넘어갔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더 깊이 들어봤어야죠. 어쩌면 정당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초기 비용, 유지 보수, 미국 기후에 대한 적합성 같은 거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이미 해소됐어요. 더 보라 3172 3년 동안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은 짧아요. 10년, 20년 후는 어떨지 모르죠. 그리고 LA 한인타운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 전역은 다를 수 있어요.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확신에 차서 비판적 시각을 놓쳤던 거죠. 편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다는 점이요. 혹시 개인적 편향이 작용한 건 아닌가요? 동양 문화에 대한 미화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편향이요? 저는 기자예요. 데이터를 보고 쓴 거라고요. 편집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독자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어요. 특히 미국 우월주의 성향의 독자들은 한국 기술이 더 낫다는 기사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좌절했습니다. 3주 동안 취재하고 쓴 기사가 편향적이라니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편집장 말도 맞았습니다. 저는 온돌의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이나 우려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온돌의 단점이 뭘까요? 검색 결과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초기 설치 비용이 중앙난방보다 15에서 20% 높다. 둘째, 누수 발생 시 수리가 어렵다. 셋째, 바닥재 선택이 제한적이다. 넷째, 난방 속도가 중앙난방보다 느리다. 이 내용들을 김성훈 부사장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초기 비용은 더 들어요. 하지만 5년 안에 난방비 절감으로 회수됩니다. 누수 문제는 현대식 파이프와 이중 안전장치로 거의 해결됐어요. 바닥재는 열전도율이 좋은 걸 써야 하는데 선택지가 충분해요. 난방 속도는 맞아요. 하지만 한번 데워지면 훨씬 오래 유지돼요. 저는 미국 건설사들에게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물었죠. 온도를 도입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한 건설사 부사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리스크예요. 우리는 검증된 방식을 선호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회사 평판이 타격을 입거든요. 더 보라 3172 10년 후에도 문제 없다는 게 증명되면 그때 고려하겠어요.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비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20% 더 들면 우리 마진이 줄어들어요. 입주민이 난방비를 아끼는 건 좋지만
그건 우리 수익과 관계없죠. 우리는 건물을 짓는 거지 난방비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답변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업계가 움직이지 않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어요. 건설사는 단기 수익을 보고 입주민은 장기 비용을 보는 거죠. 이 간극을 메우려면 정책이나 인센티브가 필요했습니다. 기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뤘어요. 온돌의 장점과 함께 업계의 우려도 상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정책 제안도 추가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 친환경 난방 시스템 보조금 같은 거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거든요. 데이터와 인터뷰만으로는 독자를 완전히 설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LA로 가서 며칠 동안 더 보라 3170에서 직접 살아보기로요. 데이비드에게 연락했습니다. 단지 내에 게스트룸이 있냐고 물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18층에 있어요. 투숙객용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사흘 정도 써도 돼요. 저는 곧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2월 중순, LA는 추웠습니다. 밤 기온이 섭씨 8도까지 떨어졌죠. 게스트룸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은은한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담요를 밟는 느낌이었죠. 첫날 밤 잠들기 전에 온도 조절기를 확인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21도였어요. 일반적으로 겨울에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죠. 하지만 체감 온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몸 전체가 포근했거든요. 둘째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타일 바닥도 따뜻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매일 느끼는 거구나. 겨울 아침에 차가운 바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편안함.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삶의 질이었어요. 셋째 날, 저는 거실에서 노트북 작업을 했습니다. 평소엔 두꺼운 양말과 슬리퍼를 신고 일하는데 그날은 맨발이었어요. 전혀 춥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반팔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창밖은 겨울인데 방 안은 봄 같았죠. 마지막 날 저녁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등과 다리에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사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 경험을 알아야 한다고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 직접적인 체험이야말로 진짜 설득력이었습니다. LA에서 돌아온 저는 기사를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제 체험을 포함했죠. 12월 LA에서 반팔을 입고 맨발로 생활한 3일간의 이야기, 바닥에 누웠을 때 느낀 따뜻함, 아침에 부엌으로 걸어갈 때의 편안함까지요.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경험을 조화롭게 담았습니다. 편집장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이틀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좋아요. 균형 잡혔고 설득력 있어요. 당신의 직접 체험이 결정적이에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발행 승인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2달간의 취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죠.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아침, 기사가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미국은 왜 3000년 된 한국 난방 기술을 놓쳤나였고, 부제는 LA 한인타운 아파트가 보여준 온돌의 재발견이었죠. 기사는 메인 페이지가 아닌 부동산 섹션에 실렸습니다. 처음 반응은 조용했어요. 첫날 조회수가 5천 정도였죠. 댓글도 10개 남짓이었고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조회수가 3만으로 뛰었고 댓글이 200개를 넘었어요. 누군가 레딧에 기사를 공유했고 거기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레딧 건축 관련 게시판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한 사용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시애틀에 사는데 겨울마다 난방비가 $300씩 나와요. 이 온돌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당장 우리 아파트에도 설치하고 싶어요. 집주인한테 건의해봐야겠어요. 다른 사용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초기 비용이 20% 더 든다면서요? 집주인이 받아들일 리 없어요. 그들은 단기 수익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사용자가 반박했죠. 기사 읽어봤어요? 5년이면 회수된대요. 장기적으론 이득이에요. 셋째 날, 기사가 뉴욕타임스 메인 페이지 추천 기사로 올라갔습니다.
조회수가 20만을 돌파했죠. 트위터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여러 건축 전문가들이 리트윗하며 의견을 달았습니다. 한 건축학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건축업계는 혁신을 두려워합니다. 150년 된 시스템을 고집하는 동안 세계는 앞서갔어요. 이제라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 건설사 대표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3년 된 프로젝트 하나로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는 건 성급해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의 트윗에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죠. 일주일 후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기사가 올해 부동산 섹션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했죠. 인쇄판 주간지에도 실리게 됐고요. 더 놀라운 건 업계 반응이었습니다. LA 건축학회에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더 보라 3170 프로젝트를 올해의 혁신 사례로 선정하고 온돌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김성훈 부사장을 초청 연사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애틀 부동산 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저에게 말했어요.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시애틀은 LA보다 더 춥거든요. 온돌이 여기서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반도 건설과 연결해 줄 수 있나요? 시애틀에도 이런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싶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개발업자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베이 에리어에서 300세대 규모 아파트를 계획 중입니다. 온돌 시스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기사에 나온 김성훈 부사장과 미팅을 주선해 줄 수 있나요? 투자자들을 설득하려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성훈 부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니퍼, 믿어지지 않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문의 전화가 50통 넘게 왔어요. 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심지어 뉴욕에서도요. 다들 온돌에 대해 물어봐요. 어떻게 설치하냐, 비용은 얼마나 드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는 LA 시의원 한 분이 방문하셨어요.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온도를 적용하면 어떻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소득층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요. 정말 꿈만 같아요. 2월 초 LA 건축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500명 수용 규모 강당이 만석이었어요. 건축가, 건설사 임원, 부동산 개발업자, 심지어 시의원들까지 왔습니다. 김성훈 부사장이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는 온돌의 역사부터 설명했습니다. 300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바닥 난방 방식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현대식 온돌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요. 그리고 더 보라 3170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공개했죠. 입주민 만족도 94%, 난방비 34% 절감, 입주 경쟁률 8대 1. 청중들은 집중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건축가가 물었습니다. 지진이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바닥 파이프가 안전한가요? 김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현대식 온돌 파이프는 유연성이 높아서 지진에도 안전해요. 실제로 한국은 지진 위험 지역도 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초기 비용이 20% 더 든다면 투자자를 어떻게 설득하죠? 김 부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입주 경쟁률을 보여주세요. 더 보라 3170은 8대 1이었어요. 높은 경쟁률은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합니다. 입주민들은 난방비 절감 효과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더 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김 부사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미팅 약속을 잡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구나. 3000년 된 한국 기술이 21세기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3월 한국대사관에서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미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보도한 기자일 뿐이라고요. 진짜 주인공은 김성훈 부사장과 온돌의 우수성을 증명한 입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고집했고 결국 4월에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성훈 부사장도 함께 감사장을 받았죠. 행사장에서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주거 문화가 미국에 알려진 것은 두 분 덕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교류입니다.
그날 저녁 김 부사장과 저녁을 먹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제니퍼, 고마워요. 당신의 기사가 없었다면 온돌은 여전히 LA 한인타운에만 갇혀 있었을 거예요.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그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라고요. 2025년 12월, 저는 다시 LA로 날아왔습니다. 기사를 쓴 지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동안 온돌이 미국에서 어떻게 확산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우버를 탔는데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LA는 처음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몇 번 왔었어요. 온돌 취재 때문에요. 운전사가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온돌이요? 제 여동생이 지난달에 온돌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코리아타운 근처요. 난방비가 엄청 줄었다고 난리예요. 저도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2년 만에 온돌이 이렇게 일반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단어가 됐다니요. 먼저 더 보라 3170을 찾았습니다. 단지는 여전히 깔끔했고 로비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데이비드 김을 만났는데 그는 이제 관리사무소 소장이 됐더군요. 승진한 거죠. 그가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제니퍼, 당신 기사 덕분에 여기가 유명해졌어요. 지금도 견학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대기자 명단은 어떻게 됐나요? 제 질문에 그가 웃었습니다. 지금 800명이 넘어요. 빈 세대가 나오면 하루 만에 채워지죠. 입주민 중 98%가 재계약했어요. 이사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더 보라가 이제 LA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아파트 중 하나가 됐습니다. 김성훈 부사장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1층 사무실에 있었지만 책상 위 서류 더미가 2년 전보다 훨씬 많았어요. 요즘 너무 바빠요. 프로젝트가 동시에 여러 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LA 지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 질문에 김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온돌이 적용된 건물들이에요. 지금 LA에만 12곳이에요. 더 보라 2차는 작년에 준공됐고 3차는 내년 초에 완공돼요. 그 외에도 다른 건설사들이 온돌을 적용한 프로젝트가 9개나 돼요. 정말이요? 다른 건설사들도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24년 중반부터 달라졌어요. LA 건축학회 세미나 이후에 여러 건설사에서 연락이 왔죠.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더 보라 3170의 2년 운영 데이터를 보더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데이터요? 제 질문에 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2년간 누수 사고 제로, 입주민 만족도 96%, 평균 난방비 절감률 36%. 이 수치들이 업계를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온돌이 리스크가 아니라 경쟁력이 됐어요. 시애틀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시애틀에 3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우리 회사가 2개, 현지 건설사가 1개요. 시애틀은 LA보다 춥거든요. 온돌 효과가 더 크죠. 입주 경쟁률이 10대 1까지 나왔어요. 샌프란시스코도 2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도 문의가 왔는데 거기는 건축 규정이 까다로워서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하지만 포틀랜드와 덴버에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답니다. 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미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 온돌이 퍼질 거예요. 저는 다른 온돌 건물들도 방문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는 지난 9월에 준공됐어요. 윌로우 레지던스라는 이름이었죠. 관리인이 안내해줬는데 입주민 반응이 더 보라 3170과 똑같았습니다. 한겨울에 반팔 맨발로 걷는 사람들, 난방비 절감 만족도요. 한 입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왔어요. 거기서 20년 살았는데 겨울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LA로 이사 온 것도 날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겨울이 더 편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시카고보다 덜 춥게 느껴져요. LA 시의회도 움직였습니다. 저는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시의원 한 분이 발언했어요. 우리는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온돌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난방비 부담이 가장 큰 계층을 위한 정책이죠. 연방정부에도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UCLA 건축학과는 온도를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첸 교수를 다시 만났는데 그가 말했더군요. 이제 학생들이 온돌 없이는 주거 설계를 못해요. 바닥 난방이 표준이 됐어요. 미국 건축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USC 엔지니어링 스쿨에서는 온돌 효율성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2년간 더 보라 3170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온돌은 중앙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이 38% 높고 탄소 배출은 29% 적다. 이 논문이 미국 건축학회 저널에 실렸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로도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온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개발업자를 만났어요. 그는 40대 백인 남성이었는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당신 기사를 읽고 김성훈 부사장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LA에서 직접 체험하고 확신했죠. 이제 우리 회사 모든 프로젝트에 온돌을 적용할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프로젝트는 250세대 규모였습니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이고 벌써 입주 신청이 1,500명이 넘었다고 해요. 8개월 전에 분양 공고를 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온돌이 이제 마케팅 포인트예요. 광고에 한국식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고 쓰면 문의 전화가 쏟아져요. 시애틀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 정부가 에너지 효율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발표했는데 온돌이 그 기준에 포함됐어요. 건설사들이 앞다퉈 온돌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한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온돌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관심도 안 가져요. 12월 중순, 저는 LA로 돌아와 김성훈 부사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2년 전 상상하셨나요? 제 질문에 그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한국 주거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미국 전역으로 퍼질 줄은요. 앞으로 목표는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온돌이 미국에서 당연한 선택이 되는 거요. 새 아파트 지으면 당연히 온돌 깔고 기존 건물도 리모델링할 때 온돌로 바꾸고요. 20년 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옛날엔 바닥 난방이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더 보라 3170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온돌은 낯선 한국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LA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이 됐죠. 입주민들의 삶이 바뀌었고 건축업계가 움직였고 정책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더 보라 3170 로비에서 우연히 마거릿을 다시 만났습니다. 2년 전 인터뷰했던 그 입주민이었죠.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제니퍼, 당신 기사 읽었어요. 정말 잘 썼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이 아파트를 사랑해요. 이사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손자는 잘 지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거릿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제 집에 와 있어요. 겨울 방학이거든요. 매일 바닥에 누워서 숙제하고 게임해요. 온돌 덕분에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집이 학교보다 따뜻하대요. 뉴욕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김 부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년 전 첫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한국 사람이 겨울에 맨발로 집안을 걷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들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이제 미국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당신이 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제니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온돌은 여전히 LA 한인타운에만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창밖으로 LA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들. 그중 얼마나 많은 집들이 온돌로 따뜻해지고 있을까요? 300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지혜가 21세기 미국 도시들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기록자로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온돌은 이제 미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이 겨울 아침에 맨발로 부엌에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저는 기대하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년 된 한국의 온돌이 21세기 미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집념과 한 기자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죠. 여러분의 집은 지금 따뜻한가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